자, 오늘은 3학년 1학기 과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25강 2차 함수의 활용입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의 활용, 그리고 뭐 연립 방정식 활용, 뭐 1차 함수 활용 이런 걸 다 했지만 그 문장이나 그래프로 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식으로 정리를 해서 푸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2차 함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주로 이제 이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활용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참수 활용 문제는. 그래서 이런 순서로 풀게 됩니다. 뭐 물론 최대, 최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최대, 최소 활용 문제가 절반이 넘습니다. 변수 xy를 정한다. 문제의 뜻을 파악해서 두 변수 xy를 정한다. x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y 값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함수의 식을 세워야,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답 구하기. 이차 함수의 최대쪽 또는 최소값을 구한다. 이 식으로 나타낸 게 x가 y에 관한 2차식으로 아니지 y가 x의 2차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그것이 이제 최대 최소값을 언제 갖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본다든지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구한 답이 문제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시간이나 길이, 높이 등에 해당하는 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양수 조건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순서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변수 정해서 식 세우고 답 구한 다음에 확인한다. 이런 과정입니다. 요거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뭐 예제 없는 것들이라도 우리가 식을 자유롭게 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예제들이 나오는지 일단 외워두는 거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2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참수의 활용 문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 합 또는 차가 일정한 두 수의 곱. 합이 일정하다 혹은 차가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면 합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일정한 값, 뭐 두 수 더해서 a다 그러면 한 수를 x라고 넣으면 다른 한 수는 a에서 x 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두 수의 곱을 y라고 할 때 이 두 수의 곱이 얘와 얘에서 x가 2차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차가 a다 그럼 뭐겠어요? 한 수를 x라고 넣으면 다른 한 수는 x 플러스 a라고 두면 됩니다. 그럼 두 수의 차가 이제 a가 되는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역시 두 수의 곱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둘레의 길이가 2a인 직사각형. 그럼 둘레의 길이가 2a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이제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그럼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서 2a라는 얘기예요. x 플러스 y가 2a가 아니고 a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거 두 개 있으니까. 그죠? 둘레의 길이가 2a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a다.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a 빼기 x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가로의 길이를 x, 넓이를 y라고 하면 나는 지금 넓이가 아니라 이제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뒀는데 뭐 넓이를 y라고 넓이 s라고 해봅시다. 나는 y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이 넓이 s는 당연히 뭐겠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세로를 y로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은 x에서 s로의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 굳이 변형을 한다면 이렇게 인수분해형으로 변형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 어떤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 뭐 자유낙하 운동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식이 주어지면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변형해서 최대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교재에 있는 예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활용 문제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36cm인 직사각형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해보자. 가로의 길이를 x, 직사각형 넓이를 만약에 y라고 한다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36 빼기 x가 아니라 18 빼기 x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36이라는 거는 이건 가로 더하기 세로가 가로 플러스 세로가 36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18이라는 얘기니까요. 다시 거의 두 배를 해서 둘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x면 세로는 18-x.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게 넓이 y. 나는 아까 위에서 이제 세로를 y라고 했지만 이 책에서는 보통 이제 y를 넓이로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게 내가 한 거랑. 그래서 이제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x가 9일 때 최대값 81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가로 세로 길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까지 해보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되시죠?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밑에 확인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확인 1번 있죠. 자, 다음은 합이 10인 두 수가 있을 때 이 두 수의 곱의 최대값과 그때의 두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은, 자, 쭉 따라가 봅시다. 한번 합이 10인 두 수 중 한 수를 x, 두 수의 곱을 y라고 하면은 다른 한 수는 두 수의 합이 10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한 수는 10 빼기 x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두 수의 곱을 y라고 하면 두 수의 곱은 x 곱하기 10-x가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거 전개하면 10x-x제곱인데 내림차순 정리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변형하려면 마이너스를 묶죠. 그래서 x제곱, 이건 사실 뭐 상수항이 없을 때는, 상수항이 0일 때는 우리가 표준형보다는 인수분해형이 편하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표준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표준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절반의 제곱을 한 번 더 했다가 뺍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플러스 25가 된다. 자, 여기다 필요한 거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5일 때 최대값이죠. 최대값 25를 갖는다. 자, x가 5라는 것은 두 수가 5하고 10-5, 즉 5다. 두 수가 같을 때,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은 25다. 또 두 수가 그 5와 5일 때 두 수의 합이 10이 되므로 문제의 뜻에 다 맞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뭐냐면 합이 일정한 경우에 어떤 그 두 수가 합이 만약에 일정하다 그러면 곱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두 수의 값이 같을 때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건 아예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어요. 자, 이제 필수 유형 문제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유형 1번부터 합이 28인 두 자연수 중에서 두 수의 곱이 최대가 되는 두 수를 구해라. 합이 28이다 그러면 한 수를 x라고 놨을 때 다른 한 수가 28-x다. 좀 전에 했던 문제 똑같죠. 두 수의 곱을 우리가 y라고 하면 이 두 수를 곱해봅니다. 두 수를 곱하면 x 28-x. 자, 이 y가 최대가 되는 건 언제냐? 요 x가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끄집어내면 금방 인수분해형으로 바꿀 수가 있죠. 물론 이걸 다 전개한 다음에 일반형으로 전개한 다음에 그걸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될 땐 인수분해가 더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0, 여기가 28. 그래서 대칭축이 14다. 이게 절반. 그러니까 이게 x가 14일 때 최대값 갖는 게 보이죠. 그래서 x가 14를 직접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니까 14의 제곱이다. 그래서 196. 요것이 최대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의 답은요. 이 최대값 자체를 적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는 두 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와 14다.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또 괜히 최대값을 적지 말고 최대가 되게 하는 그 자연수 두 개, 예? 즉 x값과 28-x의 값을 적으라. 이게 이제 문제 요구사항이니까 꼭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어야 돼요. 물론 최대값은 우리가 구해볼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유제 해보시고 유형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길이가 36m인 철망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벽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 때 꽃밭의 최대 넓이를 구해라. 위에서 본 거죠. 위에서. 그래서 철망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한 겁니다. 여기는 단벽엔 철망을 칠 필요가 없으니까 디귿자 모양.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요런 거죠. 철망이 필요한 게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럼 길이가 36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뭐 t라고 할까요? 그럼 x하고 t하고 지금 몇 번을 하면 x 플러스 2t를 해서 36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얘를 x로 넣는다 그러면 t는 얼마가 되냐? t는 36 빼기 x 이렇게 되니까 t는 2분의 36 마이너스 x다. 뭐 이렇게 해둘 수 있겠죠. 굳이 뭐 얘가 아니라 얘를 x로 두고 얘를 t로 두고 뭐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뭐야? 넓이를 최대로 하고 싶어. 꽃밭의 넓이를. 그러면 x 곱하기 t가 넓이 아닙니까죠? 그걸 y라고 합시다. 그러면 x는 그대로 두고 t를 우리가 x에 관한 식으로 고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2분의 1에 x에 그다음에 36 빼기 x 이런 거니까 역시 앞에 문제처럼 인수분해 형이죠. 이거 다 전개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그냥 인수분해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는 뭡니까? 0, 36. 그래서 x절편 두 개를 알았고 대칭축 18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뭐야? 거기서 최대값 나오겠죠. 그래서 x에다 18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18 곱하기 9 8, 9, 72 9, 1은 9 그래서 162가 최대 넓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8에서의 y 값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다 전개해서 표준형 바꾸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비교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다 양수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길이니까. 자, 옆에 유제 두 개 해보시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3번. 지면으로부터 40m의 높이에서 초속 10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x초의 높이를 y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 관계식은 우리가 왜 나오는지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요.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해라. 자, 이제 그림으로 상황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지면이고요. 뭐 이건 그림을 꼭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이제 이게 이제 40m 높이인 거죠. 40m. 여기서 초속 10m 똑바로 공을 던지면 그 공은 올라갔다가 그대로 이제 떨어져서 지면에 떨어지게 되겠죠. x초 후의 높이가 이제 요 y입니다. 그 y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 y를 우리가 뭐 식을 알려줬으니까 이 경우에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되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꿔보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40이니까 플러스 45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x가 1일 때 그러니까 1초 후에 높이가 45m로 최대가 되고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과 그때 높이를 걸었으니까 1초 그죠? 그 다음에 45m 이렇게 답이 되겠죠. 1초 후에 45m가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뭐 별로 더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식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되니까. 자, 유지해 보시고 4번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번 둘레의 길이가 40cm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자, 부채꼴 한번 그려볼게요. 꼭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할 수 없지만 둘레의 길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더 늘리려고 그러면은 요 호의 길이를 짧게 해야 되고요. 호의 길이를 길게 하려면은 이 반지름이 짧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죠.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동시에 길어질 수는 없습니다. 둘레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넓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부채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넓이 s를 2분의 1 rl이다. 삼각형 넓이 공간과는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다시 공부하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중심각을 가지고도 물론 이 넓이를 표시할 수 있지만 중심각 없이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문제 조건이 둘레의 길이가 40이라는 거니까 L 플러스 2R이 40이다. 뭐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채꼴 반지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R에 관한 식으로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L을 40-2R로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L이 R의 식으로 바뀌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다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2를 그럼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R 마이너스 20. 자,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그럼 인수분해 형이 됐죠? 그럼 뭐야? 최대 최소 구하기 쉽죠? 0하고 20.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찾은 다음에 대칭축이 x가 10일 때다.
그래서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10, 그죠? 마이너스에서 없어지니까 100이네, 100. 그죠? 이때가 이제 이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이죠.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R이 11대라는 거죠. R이 11대. R이 11대가 바로 반지름의 최대다. 그때 L은 사실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40 빼기 20이 돼서 요거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게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딱 2배가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것도 자주 쓰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의 답은 10으로 10cm로 적어야 되겠죠. 되시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옆에 유제 마저 풀어보시고 나서 뒤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학년 1학기 과정 내용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뭐 좀 미진한 부분은 더 완벽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